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네, 오늘 주요 헤드라인 소식입니다. 오늘 한미 FTA 2차 개정 협상이 종료됐습니다. 세이프가드 문제와 자동차 시장 개방 문제로 양측이 합의점을 찾지 못한 가운데 미국 우선주의를 내세우는 트럼프 대통령이 협정 폐기 선언을 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공정위가 금산분리 원칙을 위반한 SK에 대해 SK가 보유한 SK증권 주식 전량 매각 처분 명령과 함께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향후 1년 이내에 SK가 주식을 매각하지 못할 경우 검찰 고발과 추가 벌금 부과 등의 제재를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올해 상반기 조선업종은 수주 부족에 따른 건조량 감소 등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만 9천 명의 일자리가 사라질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한국고용정보원과 한국산업기술진흥원은 섬유업종도 일자리가 감소하는 반면 반도체와 기계, 전자업종은 고용이 늘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한국투자증권이 베트남 현지 법인에 대해 380억 원 규모의 유상증자를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특히 신용 공여 한도가 기존의 2배 가까이 확대됨에 따라 중개 영업이 대거 강화되고 다양한 투자은행 서비스도 제공할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네, 오늘 코스피 지수는 전일 대비 2.08포인트 상승한 2,568.54의 장을 마칩니다. 코스닥 지수는 전일 대비 5.37포인트 하락한 908.20의 장을 마감합니다. 유가증권 시장에서는 외국인 홀로 순매도, 개인과 기관은 동반 순매수입니다. 코스닥 시장에서는 기관 홀로 순매수, 외국인과 개인은 동반 순매도 이어갑니다. 네, 안녕하세요. 평택초놈 정석투자 MC 김은혜입니다. 자, 오늘은 목요일 장이었습니다. 간밤 뉴욕 증시는 이틀간의 조정 끝에 다시 반등을 하는 흐름을 보였고요. 새벽 4시에 발표된 FOMC 회의 결과 역시 기준금리 동결로 마무리가 된 상황입니다. 자, 이런 미국 시장의 안정세에 따른 우리 시장 코스피 지수는 상승으로 마감이 됐고요. 하지만 코스닥 지수는 오늘 조금 쉬어가는 흐름을 보여줬습니다. 잠시 후에 두 분과 함께 여러분들의 시장 분석 꼼꼼하게 도와드리도록 하겠고요. 상담도 도와드릴 테니까요. 오늘도 많은 기대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아울러 저희가 방송 중에 제공된 정보는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해당 주식의 상품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오늘도 유의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은 목요일 저녁입니다. 종목 클리닉 시간으로 두 분과 함께 할 텐데요. 오늘 함께 해주실 두 분을 먼저 화면 통해서 소개합니다. 네, 오늘 함께 하실 두 분입니다. 인사 나눠볼게요.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먼저 봉추 선생 이강미 전문가니까 인사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3일 연속 뵈니까 정말 정들 것 같습니다. 시청자 여러분과도요. 네, 인사 말씀 부탁드릴게요. 네, 이렇게 자주 뵈도 계속해서 이렇게 반가운 마음이 듭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이렇게 좋은 내용을 전달해 드리려고 노력을 하는데, 많이 도움이 됐으면 좋겠고요. 사실 시장이 약간 좀 불안합니다. 지수가 고점이 온 이후에 지금 오늘도 종목 흐름들은 괜찮았지만 사실 셀트리온이 꺾이면서 코스닥의 전반적인 그런 에너지는 약간 떨어진 그런 흐름이거든요. 그래서 제약업종이 혹시라도 꺾인다면은 그때는 코스닥 자체가 약간은 좀 조정받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면도 염두에 두면서 최대한 조금 보수적인 관점에서 그렇게 대응을 하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3일 연속 저희 함께 하셨고 또 아침에 또 여러분들에게 좋은 시황과 전략을 분석을 해드리기 위해서 밤낮으로 정말 좀 바쁘셨다고 들었는데 네, 주말에 좀 편히 쉬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보수적인 관점 계속해서 좀 강조를 해주시는 부분이니까요. 다시 한번 참고를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코인에 관한 모든 것도 탄탄하게 준비를 해오셨다고 하는데요. 어윤학 연구원님도 인사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암호화폐 시장이 연일
악재 속에 지루한 움직임을 보이면서 대응이 점점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조금 더 실전적인 내용으로 투자에 도움이 되실 수 있는 좋은 내용으로 나중에 전달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계속적으로 좀 얼어붙고 있는 코인 시장입니다. 어제장에도 저희 신세계 시간에서 함께 말씀을 해드릴 때 10,000달러가 깨지고 있는 상황이었거든요. 비트코인 선물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 부분에 있어서도 다시 한번 실생활에 좀 적용할 수 있는 그런 투자 교육 준비하셨다고 하니까요. 잠시 후에 이어지는 코인 돋보기도 많은 기대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두 분과 함께 인사를 나눠봤고요. 오늘은 두 분과 종목 클린 시간으로 여러분들 찾아가고 있습니다. 샵 0082번으로 여러분께서 접수해 주신 문자에 대한 상담 저희가 탄탄하게 도와드리고 있는데요. 더욱더 특별하게 매주 금요일장 저희 시간 통해서 두 분을 추첨해서 평택초노 아카데미 시청권을 드린다는 점 이벤트 공지 다시 한번 도와드리도록 하겠고요. 문자도 많이 접수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첫 번째 문자부터 상담 도와드릴게요. 자, 오늘의 첫 번째 문자는요. 끝자리 6646님 보내주신 문자입니다. 인바디를 매수가 43,000원에 비중 50% 진단 원하셨는데요. 자, 오늘장 인바디 먼저 종가 확인합니다. 자, 인바디 같은 경우에는 41,700원으로 1% 넘는 하락을 이어갔습니다. 최근에 제약바이오, 그 다음에 이제 헬스케어 업종도 좀 뒤따라 가고 있는 상황인데 계속적으로 우상향을 했어요, 최근에. 네. 일단 헬스케어 업종 자체가 최근 매우 좋은 흐름을 보였고, 그리고 올해 굉장히 좀 여러 분야에서 이제 유망한 그런 업종으로 또 꼽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도 인바디, 그리고 다른 랩지노미스 등 이제 생체 분석, 그리고 인간 DNA 분석 관련된 그런 종목들은 좀 개인적으로 좀 선호하는 그런, 네, 그렇게 또 말씀을 드리고, 일단 인바디 같은 경우는 적정 주가가 23,100원으로 비교값이 1.81, 약 2배 정도 고평가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추세를 살펴보면 작년 이제 봄부터 중기적으로 이제 우상향하면서 지금 상승 추세에 전환을 했고, 그리고 최근 들어서 단기 조정을 받으면서 이제 21선을 이탈을 하기는 했지만 그래도 여전히 단기와 중기는 모두 좀 강한 흐름 보이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개인적으로 이 업종을 좋아하시는군요. 네, 알겠습니다. 자, 지금 인바디 같은 경우는 추세를 중기 상승과 단기는 좀 소폭의 하락 추세로 확인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43,000원대 매수를 하셨더라면은 최근에 매수하셨을 것 같은데 고점 추격 매수하신 것 같아요. 최근에 1월 16일에 최고가 44,350원 기록한 이후 현재 가격대까지 눌리고 있는 상황인데요. 전문가님 어떻게 좀 대응할까요? 네, 매수가가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사실 그 매수가가 낮으면은 계속 가는 종목이라도 조금 고점에서 일부만 매도하고 일부는 들고 가면서 그 상황을 볼 수 있는데요. 지금 매수가가 너무 높습니다. 그래서 일단 매도를 하시고 확실하게 조정을 받으면 다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차트를 보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3,000원이면은 여기에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지금 최근에 계속 이렇게 급등을 했었는데 이 종목을 추격 매수 하셨어요. 결국은 추격 매수를 하시다 보니까 매수가가 너무 높죠. 그래서 이렇게 매수가가 높았을 때는 사실 대응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리고 지수 그 주가가 계속 상승만 하는 게 아니고 조정을 받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계속 상승하고 또 흐름 자체가 좋기 때문에 추가 상승 가능성은 분명히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곧바로 상승을 계속 해주면 좋은데 그러지 못했을 경우에는 손실이 상당 부분 커질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흐름을 봐서는 단기적으로는 조정 가능성이 충분히 있거든요. 그리고 전반적인 이 그 의료 정밀기기 업종인데 분자진단 테마주들이 최근에 굉장히 좋았었죠. 그리고 결국은 바이오와 같이 이렇게 움직이는 그런 흐름인데 셀트리온의 조정세나 바이오의 그 최근까지 이런 폭등을 감안했을 때는 한 번 정도는 조정 가능성이 상당히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고점에서 매수하는 거는 그 효율성이 상당히 떨어지고요. 결국은 주식은 확률 게임인데 고점에서 매수했을 때는 확률이 떨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매도를 하시고 혹시 그 조정이 크게 오면은 그때 저점에서 매수를 하시면 좋고요. 아니면은 그냥 다른 종목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너무 이 종목에 미련을 갖지 마시고 사실 지금 손실이 크다고 하면은 조금 미련이 남을 수 있는데 손실이 그렇게 크지 않아요. 그래서 거의 지금 그 매수가 근처니까 일단 정리를 하시고 확실하게 조정을 받았을 때 다시 매수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역시나 지금 높은 매수가가 참 많이 아쉬운 부분입니다. 하지만 현재 구간 손실폭이 그렇게 크진 않기 때문에 현재 구간에서 좀 매도한 이후에 가격대가 확실히 조정받을 때 그때 다시 접근을 해보시길 바랄게요. 자, 이어서 다음 문자 상담도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문자는요. 끝자리 2800님 보내주신 문자인데요. 잉글우드 랩을 매수가 15,000원에 비중 70% 어떻게 해야 될까요? 라고 문자를 보내주셨습니다. 자, 일단 비중을 꽤 많이 실으셨는데요. 잉글우드 랩 같은 경우에는요. 오늘장 5.83%까지 올라가면서 6,540원 마감이 됐습니다. 차트를 바라보다가 한참을 좀 제가 멍하게 있었거든요. 좀 비중도 크시고 좀 그런데 추세 먼저 확인할까요? 네, 이 종목은 기초 화장품 ODM, OEM 하는 미국의 본사가 있는 회사입니다. 종가가 6,540원이고 적정 주가가 1,700원, 비교가 0.61. 지금 좀 저평가되어 있기는 한데 적정 주가 같은 경우는 평균 9,000원대에서 계속 유지가 됐습니다. 하지만 이 회사가 상장을 하고 나서 잠깐 이제 단기적으로 반등을 했다가 최근 1년 동안은 계속 이제 아래쪽으로 좀 이제 내려오면서 좀 어떤 강한 이제 모멘텀이 좀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추세를 살펴드리면은 단기 추세 지금 중기 추세 지금 하락이고 단기적으로는 최근 좀 반등이 나오면서 상승. 그래서 중기는 하락, 단기는 상승 추세 보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잉글우드 랩 같은 경우에 추세 먼저 확인을 좀 시켜드렸습니다. 중기는 하락 추세 살아있고 그리고 단기로는 반등을 최근에 하면서 상승 추세로 돌아선 상황인데요. 하지만 무엇보다도 지금 매수가가 워낙 높으시고 그렇다면 좀 흘러간다면 기간도 상당 기간 되셨을 것 같거든요. 거기에다가 비중도 너무 높으신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네, 참 고민이 되실 것 같고요. 저도 이런 그 상담을 보면은 안타깝습니다. 사실 시장에 종목이 많은데 매수를 한번 잘못하면 이런 경우가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고점에서 매수를 하지 말라는 말씀은 드리는데요. 현실적으로는 매도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중기 보유를 하시면서 반등이 나왔을 때 최대한 고점에서 매도하는 전략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매수를 하실 수는 있었어요. 사실 그 구간에 사실 수는 있었는데 대응이 잘못된 경우입니다. 차트를 보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매수가가 15,000원이에요. 그래서 15,000원이면은 여기입니다. 지금 보면은 상장하고 나서 반짝 상승을 했었죠. 그런데 그때 따라잡은 거예요. 사실 여기에서 따라잡으실 수는 있었는데 손절가를 10% 정도만 정해가지고 그 아래에서 조금만 빨리 잘라주셨으면은 이런 흐름이 안 나왔죠. 그리고 매수하신 가격은 중기 매매할 그런 자리는 아니고요. 단기 매매할 자리였습니다. 그런데 길게 가지고 가신 거죠. 결국은 기준 없이 매매를 하셔서 이렇게 되신 것 같은데 사실 지금 매매하는 패턴을 보면은 다른 종목들을 매수하시더라도 그렇게 잘 하실 것 같은 느낌은 안 듭니다. 그래서 가장 좋은 건 역시 그 매매하는 패턴을 봤을 때는 확실하게 공부도 하시고 교육을 받고 나서 하시는 게 더 낫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요. 현실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이 종목은 본전이 올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최대한 좀 반등이 나오는 흐름을 이용해서 반등이 나왔을 때 매도를 하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가장 좋은 방법은 역시 이 시장에서 지금 강하게 갈 수 있는 그런 업종으로 갈아타는 겁니다. 그게 이 종목을 가지고 있으면서 반등이 나왔을 때 매도를 하는 것보다 본전이 오기를 기다리는 것보다 속도가 빠를 거라는 겁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는 비중이 70%고 손실이 60% 가까이 났기 때문에 매도하기가 쉽지 않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본인이 그 부분에서 이 종목을 가지고 가면서 계속 가지고 갔을 때 그 합리적이지 못한 효율적이지 못한 그런 흐름과 다른 업종으로 갈아타서 그 빨리 조금이라도 더 시간을 단축시킬 수 있는 그 흐름에 대해서 생각을 잘 해보고 결정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제가 조언해 드릴 수 있는 건 역시 반등이 나왔을 때 최대한 고점에서 매도를 하자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향후에는 조금 더 그 교육도 받으시고 공부를 하셔가지고 저점에서 매수하는 습관을 들이시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워낙 좀 기간도 오래되셨고 손실폭도 꽤 크신 상황에 그리고 비중도 많이 실으신 상황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좀 고민이 정말 너무 굳어질 수도 있었던 상황인 것 같은데요. 현실적으로 좀 중기 보유를 하시면서 반등 시 매도적인 관점, 비중을 계속적으로 반등 시에 좀 줄여 가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자본이 좀 물려 있으신 부분에 대해서 이런 기회비용이 날아가는 그 부분 다시 한번 좀 생각을 잘 해보시고 이 다음 투자에는 현명하게 이어가시길 바랄게요. 자, 이어서 다음 자 상담도 도와드릴게요. 다음 자는요. 끝자리 5457님 보내신 문자입니다.
솔리드를 매수가 5,280원에 비중 20% 목표가와 진단 부탁드립니다라고 문자 주셨네요. 자, 오늘장의 솔리드 먼저 종가 확인합니다. 솔리드는요, 오늘은 5% 넘게 빠지면서 5,000원대가 깨졌습니다. 4,935원에 마감이 됐네요. 최근에 5,000원대 후반대까지 가파르게 올라왔었던 추세에서 좀 최근 거래일에는 좀 빠지고 있는 상황이네요. 네, 이 종목 솔리드는 통신 중계기, 그래서 빅데이터 5G 관련 테마로 지금 편입이 되어 있습니다. 적정 주가 7,100원으로 비교가 0.70, 여전히 저평가 상태입니다. 추세를 살펴보면 그동안 매우 좋았습니다. 중기 추세 같은 경우는 작년 이제 11월 달에 60일선이 121선 이제 돌파를 하면서 중기 상승 추세 전환을 했고, 그 시점에 21선 위에서 주가가 꾸준히 형성이 되면서 이제 좋았는데, 최근 들어서 이제 기관을 중심으로 좀 많은 물량이 매도가 나오고, 그러면서 이제 21선을 좀 이탈을 했습니다. 그래서 중기 추세는 상승, 하지만 단기는 하락,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솔리드 같은 경우에는 장기적으로 좀 상승 추세에 살아있는 상황이지만요, 단기적으로 기관 쪽에서 물량을 내놓고 그리고 21선 이탈되면서 단기 하락 추세에 놓여져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매수가 비교해서 현재 구간 보면 5,000원대가 깨졌기 때문에 좀 손실폭이 더욱더 깊어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네, 저도 계속해서 보유를 하시면서 수익을 노려보자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사실 매수가가 너무 높습니다. 그래서 본전에 매도를 하시거나 손절 10% 하시고 확실하게 조정을 받았을 때 다시 매수를 하시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단기적으로는 조정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더욱 그렇게 대응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차트를 보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5,280원이면은 여기에요. 그래서 거의 5,300원 정도 되죠. 추격 매수 하셨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단기적으로 보면은 사실 작년에 저점이 8월이었죠. 그때부터 가파르게 상승을 했습니다. 당시 가격이 지금 표시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면은 거의 2,000원대죠. 그런데 지금 5,000원이 넘어갔으니까 6,000원 가까이 됐지 않습니까? 굉장히 크게 상승했어요. 5G 수혜 기대감으로 상승하는 흐름도 있고요. 그리고 또 최근에는 펜텍을 매각하면서 내년에 실적이 향상될 것 같은 그런 기대감도 있습니다. 그런데 흐름 자체는 올해보다는 더 나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기대감을 가지고 있다는 건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업종 흐름이 워낙 좋습니다. 업종 전체가 마치 하나의 테마가 된 듯한 그런 흐름이고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흐름이 좋은데 단기적으로는 너무 급등을 했어요. 사실 상승은 나올 만큼 나왔고요. 그리고 목표가는 매수를 잘했을 때 목표를 정하고 가는 건데, 사실 이 종목은 목표가를 정하기보다는 일단 매수를 잘못했다는 인식을 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이런 매매를 계속 반복하면 결국은 실패할 확률이 높습니다. 그래서 앞에서 잉글우드랩이라는 종목을 한번 봤었죠. 그래서 그렇게 고점에서 한번 물렸을 때는 크게 손실을 보는 경우가 생기죠. 그래서 고점에서 절대로 이렇게 추격하지 말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고점이라는 건 사실 저점에서는 조금 반등했을 때 따라잡아도 크게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 이렇게 장기간 크게 상승했던 종목들은 고점에서 매수를 하면은 한번 하락했을 때는 크게 물릴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매매는 지양하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일단 매수가가 너무 높습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 일단 정리를 하시고 나서 확실하게 조정을 받았을 때 매수를 하시거나, 아니면 시장에 종목이 많습니다. 다른 종목으로 교체를 하시면 되니까요. 일단 본전 오면 매도하시고요. 더 하락하면은 손절 10% 하시고, 확실하게 하락했을 때 조정을 확실하게 받았을 때 그때 다시 한번 관심을 가져보시기를 권합니다. 알겠습니다. 추격 매수에 대한 다양한 경우가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솔리드처럼 단기간에 크게 상승했던 종목을 추격 매수하셨더라면은 이후에 물렸을 때는 정말 기간도 오래 걸리고 나오기까지도 좀 상당히 힘들어 보이는 상황입니다. 그렇기에 지금 순간이 더욱더 중요한 것 같은데요. 일단 다시 상승 시에는 본전에서 좀 매도를 해보시길 바라겠고요. 손절은 마이너스 10% 잡아주시고 가격대가 확실하게 조정이 될 시 그때 다시 한번 접근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문자 종목도 상담 도와드릴게요. 다음 문자는요. 끝자리 8545님 보내신 문자입니다. 이녹스를 매수가 15,170원에 비중 30% 전망 원하셨습니다. 자, 오늘장 이녹스 같은 경우에는요, 바닥권에서 올라왔다가 오늘은 좀 빠집니다. 2% 넘게 하락하면서 15,650원에 마감이 됐습니다. 이 종목은 최고가 작년에 기록을 한 이후에 다시 바닥에서 최근에 좀 가파르게 상승하네요.
네, 이녹스 종목은 이녹스하고 이녹스 첨단 소재 이렇게 두 개로 같이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작년 7월에 지금 분할을 해가지고 이녹스가 이제 지주회사, 그리고 이녹스 첨단 소재가 신설회사. 그렇고 지금 이제 적정 주가 같은 경우도 현재 비교값이 0.55 지금 저평가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래 보이는 이 적정 주가 차트는 지주회사 전환이 되기 전과 된 후, 그래서 지금 극심하게 좀 변화가 좀 나타나고 있습니다. 추세를 살펴보면 작년 9월 달에 중기 추세 하락으로 전환을 했는데 최근 들어서 지난주하고 이번 주 매우 좋은 반등을 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기 추세는 하락이지만 단기 추세는 21선 위에서 상승으로 지금 전환을 했다.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녹스 같은 경우에는요, 일단 중기는 하락 추세에 놓여 있지만 단기로는 상승 추세 21선 다시 한번 좀 돌파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추세적으로 보면 단기적으로 상승 추세에 좀 여전히 살아있는 상황인데 일단 오늘은 2% 넘게 하락을 했어도 지금 매수가 대비해서 수익 구간에 계신 시청자분이십니다. 앞으로 좀 목표가, 손절가 어떻게 좀 잡아볼까요? 네, 일단 이 종목은 수익은 20% 이상 보시고요. 그리고 하락했을 때는 절반을 본전에 매도를 하시고 더 하락하면은 13,700원에 절반을 추가하십시오. 그래서 손절 10%, 수익 20% 이상 평균가 대비해서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절반 매도하고 그냥 상승하면은 20% 이상 흐름 봐서 조금 더 들고 가시든지 그렇게 대응을 해보시고요. 이 종목은 좀 주가는 억울하죠. 적정 주가 대비해서 상당히 저평가되어 있고요. 그리고 사실 평가 가격이 5만 원대였는데 지금은 조금 억울한 면이 있습니다. 그런데 흐름을 보면은 사실 분할되기 이전에 장기간 상승을 했었어요. 차트를 보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매수하신 게 15,170원이죠. 그래서 이 정도 될 겁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분할되기 전에 장기간 상승했던 흐름이 있었죠. 그래서 지금 흐름은 사실 분할되기 이전에 그런 기대감으로 상승을 했었는데 그 이후에 후유증이 조금 나오는 흐름이에요. 그리고 매수가를 보시면은 사실은 추격 매수 하셨습니다. 추격 매수를 하셨는데 매수할 당시에는 추격 매수였지만 매수하고 나서 가격이 상승하고 나서 지금 자리는 약간 높기는 하지만 적정하게 좀 괜찮은 가격대가 됐습니다. 매수하신 가격이. 그래서 20% 이상 수익을 노리자는 말씀을 드리고요. 어쨌든 운도 조금 따라준 그런 흐름이에요. 그렇지만 또 하락했을 때는 단가를 조금 더 낮추는 방법을 대응을 해보시는 게 좋다는 거죠. 이 종목은 역시 지주사기 때문에 향후에 시장이 계속해서 상승한다고 하면은 전반적으로 한 번쯤은 또 상승이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일단은 단기적으로 반등이 나왔기 때문에 이 좋은 흐름을 이용해서 단기 매매 정도만 이용을 하고 향후에 또 정리를 하거나 혹시 지수가 계속 간다고 하면 조금 더 들고 가볼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일단은 그런 부분까지 생각을 하면서 대응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매수할 당시에는 추격 매수였지만 현재로서는 매수 가격은 괜찮은 가격이 됐습니다. 그래서 상승이 나오면 단기 흐름이 괜찮으니까 20% 이상 노려보시고요. 그리고 하락했을 때는 본전의 절반을 매도한 후에 더 하락하면 13,700원에 절반을 다시 추가해서 손절 10%, 수익 20% 이상 이 정도로 대응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현재 상황 안에서는 현재 매수가가 좀 적정해 보이는 상황인데요. 더욱더 상승을 한다면은 수익 20%, 하지만 단기 상승을 노려보는 단기적인 관점으로 이 종목을 대응을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좀 하락 시에는요, 본전의 절반의 비중을 좀 덜어내시고 나머지 비중에서 일단 13,700원까지 좀 떨어질 경우 나머지 비중을 덜어내신 부분을 다시 추가 대응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문자 상담도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문자는요, 끝자리 2791님 보내주신 문자입니다. 제낙스를 이 매수가 34,000원의 비중 60% 조언 부탁드립니다. 라고 문자를 보내주셨네요. 자, 오늘장의 제낙스입니다. 오늘은 3.31% 상승하면서 32,800원에 마감이 된 상황입니다. 네, 일단 지금 어떻게 차트를 좀 많이 보셨던 분들이라면 수렴을 하고 있을까? 뭐 이렇게 차트를 보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예, 안 그래도 제낙스 종목을 지금 단기 추세를 어떻게 말씀을 드려야 되나 좀 고민을 하고 있었습니다. 네, 이 종목 적정주가 7,200원이고 비교값 4.56. 하지만 적정주가 지금 우상향하면서 올라오고 있습니다. 추세를 살펴드리면은 작년 5월에 중기 추세가 이제 상승으로 전환을 됐고, 하지만 이제 21선을 계속 돌파하고 이탈하고 돌파하고 이탈하고 좀
되게 극심한 가격 이제 진폭을 좀 보였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오늘 가격이 21선을 살짝 돌파하기는 했지만 지금은 이제 좀 박스권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은 큰 박스권 안에서 좀 지그재그로 수렴을 하는 그런 구간처럼 움직이고 있는 상황인데 작년에 37,500원의 그 고가를 찍고 난 이후에 좀 급등락을 좀 반복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제낙스는 33,000원에 매수를 하셨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현재 매수가, 종가가 지금 매수가 근처이단 말이죠. 그렇다면 어떻게 좀 앞으로 끌고 갈까요? 네, 그 욕심이 조금 생기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사실 강한 종목을 오면은 계속 끌고 가고 싶은 욕심이 생겨서 이렇게 고가에 비중을 많이 들어가시기도 하는데요. 일단은 상승이 나오면은 수익은 10% 정도 매도를 하시고 다시 한번 조정받았을 때 접근을 하시기 바랍니다. 아무래도 단기적으로는 조금 박스권을 그리면서 조금 조정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금요일에 하락 출발하면은 그때는 본전 근처이기 때문에 본전 근처에서 적당히 매도를 하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지금 그 본전보다 약간 낮아요. 그래서 매수가보다 약간 낮기 때문에 하락 출발했을 때는 정리를 해주시고 가는 게 낫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조정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비중이 많았을 때는 빨리 정리를 하시고 오히려 더 아래에서 매수를 하시면 낫다는 거죠. 사실 이 종목은 재무구조나 이런 흐름들은 좋지가 않습니다. 실적이나 이런 부분도 좋지 않고요. 그래서 약간 재무구조가 좋지 않은 종목을 이렇게 장기간 상승했거든요. 사실 단기적으로 보면은 이 수렴하는 흐름도 나오고 그 횡보하는 흐름이 나오는 것 같은데 장기적으로는 꽤 상승이 나왔습니다. 차트를 보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33,000원이면은 여기에요. 그래서 지금 매수하신 가격은 상승 추세이긴 한데 21선 위에서 매수를 하셨죠. 그래서 정상적으로 조정을 확실하게 받은 상태는 아니었고요. 37,500원이 고점이었기 때문에 가격 역시 메리트가 없는 상태에서 매수를 하셨습니다. 약간 추격 매수를 하신 거죠.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121선을 이탈을 해야지 가격 메리트가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조금 더 그 정리를 하신 후에 기다렸다가 매수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길게 한번 보여드릴게요. 길게 보여드리면은 저점이 2015년입니다. 그런데 당시 가격이 지금 거의 6,000원대예요. 그런데 거기에서 3만원대까지 상승을 했으니까 굉장히 크게 상승했죠. 그런데 단기적으로만 보면은 그 가격이 그렇게 높아 보이지 않는데 이 종목은 장기간 상승했고요. 또 적정주가 대비해서도 굉장히 고평가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재무 구조가 그렇게 좋은 기업이 아니고요. 실적 역시 좋지 않기 때문에 여러 가지 면에서 이런 그 흐름을 가진 종목들이 주가가 상승했을 때는 뭐 유상증자라든지 그렇게 주가의 발목을 잡을 만한 그런 뉴스들이 가끔 나오죠. 그래서 사실 이런 종목들은 고점에서 추격 매수를 하시는 건 아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네. 그리고 특히나 비중이 60%씩 들어갈 만한 그런 상황이나 구간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은 정리를 해주시는 게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향후에도 고점에서 매수를 하실 수는 있는데 단기 매매로 대응을 하시는 게 좋고요. 많이 상승했던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비중을 작게 들어가십시오. 그리고 최대한 저점 매수나 눌림목 매수를 꾸준히 추구를 하는 것이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성공 확률이 높다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 여러 가지 면에서 이 종목은 정리를 한 후에 다시 한번 조정을 확실히 받았을 때 매수를 하시는 게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수익 10%나 본전 근처에서 매도를 하시고 확실하게 조정을 받았을 때 다시 한번 접근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제낙스 종목의 종류에 따라서 비중 조절도 함께 병행이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제낙스 같은 경우 현재 60% 좀 꽤 많이 치르셔서 그 부분은 좀 조절이 필요해 보이고요. 본전이나 수익 10%에서 좀 매도 후 다시 한번 본전 이하라면 좀 매도에 대한 의견 다시 한번 정리를 도와드렸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문자 상담도 도와드릴게요. 다음 시청자분은요. 끝자리 8655님 보내주신 문자입니다. 롯데 하이마트를 매수가 71,500원에 비중 15% 진단 원하셨습니다. 자, 오늘장의 롯데 하이마트는요. 2.86% 빠지면서 74,800원에 마감이 된 상황입니다. 롯데 하이마트는 횡보 끝에 상승, 그리고 횡보 끝에 상승 이런 부분 좀 반복을 했었네요. 네, 이 종목은 뭐 전자제품 유통하는 굉장히 뭐 광고도 많이 하기 때문에 친숙한 네. 기업입니다. 적정주가 132,300원으로 비교가 0.57 여전히 저평가되어 있습니다. 추세를 살펴보면 작년 3월 달에 중기 추세 상승으로 전환을 했고 그리고 단기 추세도 지금 21선 위에 있으면서 상승 추세 지금 유지하고 있습니다. 전통적으로 이제 어떤 유통 관련된 특히 가전제품 관련된 이런 회사들은
계절적인 이슈 그리고 올림픽이라든지 월드컵 같은 그런 이슈들도 조금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그 점도 같이 참고하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앞으로 있을 이슈들과도 좀 결부된 상황입니다. 롯데 하이마트 같은 경우에 중기와 단기는 상승 추세 살아있는 상황인데요. 자, 오늘 고점에서 좀 밀렸지만 그래도 시청자분께서 매수를 7만 원대 초반대에 하셨기 때문에 여전히 수익 구간에 계신 분이십니다. 그런데 7만 8천 원 이 후반대까지 갔다가 와서 좀 아쉬울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조금 아쉬울 것 같은데요. 사실 그 매도 후에 그 조정을 받았을 때 다시 매수를 하시는 게 낫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지금 흐름을 봐서는 본전 이하까지 내려올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손절가나 수익 기준을 정해드리면은 손절가가 올 가능성도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은 지수가 강하게 계속 상승하는 구간에서도 고점을 강하게 뚫고 계속 상승한다든지 그런 흐름은 아니었어요. 어느 정도 주가에 한계가 왔다는 거죠. 차트를 보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매수하신 가격이 71,500원이죠. 그래서 여기입니다. 기술적으로 보면은 우리가 방송에서 많이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61선 이하, 그렇게 이하에서 매수를 하신 거죠. 어쨌든 상승 추세는 유지하고 있었지만은 가격적으로는 메리트가 별로 없었습니다. 사실 고점이 거의 가까운 부분이에요. 그래서 가격 메리트가 없었는데 매수를 하셨고요. 작년 6월에 상승을 하고 고점을 찍은 이후에 고점을 조금씩 높여가기는 했지만 강하게 아주 크게 넘어서지는 못했다는 거죠. 이런 부분은 역시 한계에 어느 정도 부딪혔다는 생각이고요. 유통업 자체가 최근까지는 흐름이 좋았습니다. 그런데 전반적으로 유통업 자체도 단기적인 상승은 나온 게 아닌가. 그리고 우량주기 때문에 사실 지수를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지수 상황이 지금 계속 강하게 이렇게 뚫고 가는 그런 흐름은 아니죠. 그리고 미국 시장에 대한 약간 불안감도 있고요. 사실 미국 시장이 계속 가주는 그런 상황이라면 한국 시장도 어느 정도 따라가겠는데 조정을 받았을 때는 한국 시장도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지수가 계속 상승을 하는 흐름에서 어느 정도 흐름이 유지될 가능성이 높다 그렇게 보고요. 조정을 받지 않았을 때는 역시 계속 가는 데는 한계가 있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기업 흐름이나 이런 것들은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향후에도 좋을 것으로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장기적으로도 좋은 흐름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일단 투자 측면에서는 지금 현재로서는 메리트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확실하게 조정을 받았을 때 다시 매수를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일단 매도를 하시고 확실하게 조정을 받았을 때 다시 한번 살펴보고 접근을 고려해보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현재 구간 수익권에 계신 시청자분이십니다. 수익을 좀 실현을 하시는 게 조금 더 현명해 보이고요. 일단 종목에 대해서 각 시장에 맞춘 모멘텀이 살아있을 구간에 조금 더 매수를 하시고 가져가시는 것이 더욱더 현명해 보입니다. 현재 구간에서 좀 메리트가 떨어지고 있다는 부분 다시 한번 강조를 해드리고 매도 후 조정 시 재매수에 대한 대응 방법 다시 한번 정리 도와드릴게요. 자, 이어서 다음 문자 종목도 상담 도와드립니다. 다음 시청자분은 끝자리 4465님 보내신 문자입니다. 오랜만에 게임주 올라왔는데요. 썬데이 토즈를 매수가 37,000원에 비중 20% 어떻게 해야 될까요? 라고 문자를 보내주셨습니다. 자, 오늘 썬데이 토즈 같은 경우에는요. 11%가 상승하면서 38,900원까지 올라갔습니다. 최근의 흐름은 거래량과 그리고 이 기울기로 보자면 정말 거의 상한가 느낌인데요. 예, 네. 굉장히 급등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썬데이 토즈 같은 경우에는 SNS를 이용한 스마트폰 게임, 굉장히 지금 이제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던 게임으로 유명한 회사인데 적정 주가와 종가가 오늘 같습니다. 그래서 1.00으로 지금 디지털 콘텐츠 업종이 전반적으로 고평가되어 있는 거에 비하면은 그렇게 따지면 이 종목이 지금 저평가되어 있다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 종목은 작년 11월 달에 중기 추세 상승으로 전환을 했고 그리고 최근 새롭게 내놓은 신작 게임이 매우 지금 좋은 반응을 얻으면서 애플하고 이제 구글 양대 스토어 이제 매출 1위도 달성을 하는 등 그런 호재가 지금 연달아 나오고 그런 이슈가 작용을 하면서 지금 매우 가파르게 상승을 했습니다. 그래서 중기 상승, 단기 상승 보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중기와 단기 상승 추세가 계속적으로 살아있는 상황입니다. 연일 상승세가 좀 가파르게 탄력을 받고 있는데 37,000원대 아마 최근에 매수를 하셨더라면 추격 매수를 이 상승 구조에서 분명히 하셨을 것도 같은데 오늘 상승으로 그래도 수익권이십니다.
네, 뉴스가 나오면서 급등한 흐름인데요. 일단은 수익은 10% 정도만 짧게 노리십시오. 그리고 하락했을 때는 본전에 매도를 하십시오. 지금 손절가와 수익 기준을 정하면은 아무래도 단기적으로 조정을 받았을 때 손절가가 올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본전이 오면 매도를 하시라는 거고요. 상승이 이미 많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고점에서 추격 매수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10% 정도만 짧게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차트를 보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7,000원이면 여기입니다. 사실 최근에 그 신작 흥행이라든지 이런 것들 뉴스가 나오면서 급등을 했는데요. 매수가가 보면은 추격 매수죠. 지금 추격 매수를 하셨어요. 사실 그 저점에서 매수할 만한 충분한 기회들이 있었는데 상승이 이렇게 강하게 나왔을 때는 일단 기다리시는 게 좋습니다. 조정이 왔을 때는 매수를 하고 그렇지 않으면은 접근하지 않는다는 생각으로 대응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런데 고점에서 추격 매수를 하면은 하락했을 때는 상당히 그 낙폭이 가파를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저점에서 살짝 반등했을 때 따라잡았을 때는 손실 가능성도 있지만 짧게 잘라주면 되기 때문에 손실이 작다는 거죠. 그런데 고점에서 추격했을 때는 손실이 상당히 커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방법은 상당히 위험한 방법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어쨌든 단기적으로 너무 급등이 나온 종목을 고점에서 추격 매수를 하셨어요. 그리고 지금 보시면은 장중에서 계속 이렇게 급등락이 많이 나오는 그런 흐름이에요. 그래서 지금 급등을 할 수도 있지만 급락을 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면에서 뉴스나 이런 것들로 상승을 했는데 그런 부분은 이미 주가에 반영이 된 거죠. 그래서 이렇게 뒤늦게 따라잡으면은 결국은 손실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그리고 단기적으로는 더 가더라도 한 번쯤 조정을 받고 갈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일단은 정리를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손절은 하락했을 때는 본전에 매도를 하시고요. 수익은 10% 정도만 짧게 보시고 조정을 받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조정을 받았을 때 다시 한번 매수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현재 추격 매수에 대해서 결과론적으로는 수입이 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구간에서 현명한 대응이 필요해 보입니다. 본전 매도 또는 수익 10% 실현 후 다시 조정의 가능성이 좀 많은 종목이기 때문에 조정 시 재매수에 대한 의견까지 꼼꼼하게 체크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종목 끌린 시간 다양한 종목 상담 여기까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상담드린 내용은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해당 상품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오늘도 유의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렇게 종목 상담도 해드렸고요. 이어서 이강민 전문가님이 포트폴리오 꾸려놓은 종목들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화면 통해서 포트폴리오 확인하시죠. 네, 어제장에도 포트폴리오 확인했는데 오늘도 역시나 어제장과 같은 종목이 담겨있는 상황입니다. 원풍물산과 이글루 시큐리티 그리고 코리아 FT가 담겨있고요. 일단 수익률은 좋죠. 13%와 2% 그리고 10%가 코리아 FT에서도 나오고 있네요. 네, 계속해서 기존에 보유했던 종목 그대로 포트에 담고 있는 상황인데 신규로 좀 추가를 해주셨던 코리아 FT가 점점 또 수익이 좋아지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들어볼까요? 네, 원풍물산과 이글루 시큐리티는 조금 조정을 받았고요. 그리고 코리아 FT는 조금 상승을 했습니다. 원풍물산 같은 경우에는 사실 워낙 저점에서 매수를 했기 때문에 크게 걱정은 없습니다. 그리고 중기로 봤던 종목이고요. 계속해서 끌고 가면서 본전 근처까지 내려오지 않으면은 일단은 중기로 조금 더 끌고 가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소한 30% 이상 수익을 노리는 종목이기 때문에 본전 근처에 하락했을 때는 그때는 본전 매도를 할지 아닐지 그에 대한 고민을 하고 있고요. 일단은 아직까지는 그렇게 위험한 흐름은 아니고요. 사실 지수가 정말 크게 조정받는 상황만 아니라면은 워낙 저점에서 매수를 했기 때문에 크게 문제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최근 흐름이 좋았었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또 지수가 조정받는 상황에서 주가도 조정을 받았는데 어느 정도 버티는 흐름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가적으로 크게 하락하기보다는 다시 상승이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역시 중기로 조금 더 끌고 가볼 생각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글루 시큐리티 같은 경우에는 역시 테마주죠. 블록체인 테마주인데요. 이 종목은 역시 좀 조정을 받고 있어요. 테마 전반이 조정을 받고 있는데 4,900원에 매수를 했었기 때문에 아직은 조금 여유가 있고요. 그리고 아래에서 4,600원 정도에서 하락했을 때는 추가해서 대응할 생각이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전반적으로 테마가 약간 조정을 받고 있지만 블록체인 테마주들 같은 경우에는 특별한 그런 악재는 없습니다. 아직까지는. 그렇기 때문에 하락하더라도 다시 한번 반등이 나와주지 않을까. 그리고 내일 이후에는 또 반등이 나올 가능성이 조금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기대를 하고 있고요. 단기에라도 크게 상승할 수 있기 때문에 목표한 수익인 20% 정도는 충분히 달성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하락했을 때는 추가까지 대응을 생각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코리아 FT 같은 경우에는 흐름이 조금 괜찮게 나오고 있습니다. 이 종목은 역시
그 자율주행차 테마주죠. 그래서 저점을 찍은 이후에 꾸준히 상승을 하는 흐름인데요. 큰 부담은 없습니다. 저점 매수를 했기 때문에 하락했을 때는 역시 추가 대응을 할 생각이고요. 같은 테마주 중에서는 가격적으로 가장 메리트가 있는 종목이었어요. 그래서 크게 걱정을 하지 않는 그런 종목이고요. 기업 내용이나 이런 것들도 뭐 불안감이 없기 때문에 끌고 가면서 조금 더 끌고 가면서 대응을 해볼 생각입니다. 그리고 오늘은 실전에서 매매를 했던 종목을 하나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에이프로젠 HNG인데요. 헬스케어 앤 게임즈죠. 근데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사실 최근에 매수를 했었어요. 이 종목 매수가는 3,200원입니다. 그래서 그 차트를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굉장히 저점에서 매수를 했어요. 네. 그래서 이 종목이 뭐 기업 내용이 안정적이거나 실적이 굉장히 좋다거나 그래서 매수를 한 건 아니고요. 역시 바이오 관련한 그런 사업도 어느 정도 조금 하고 있기 때문에 뉴스로 움직일 수 있는 종목이고요. 그리고 전반적으로 또 저점에서 매수를 해서 가격적으로 큰 부담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상승이 계속 나오면은 사실 50% 이상 끌고 갈까 생각을 했던 그런 종목인데 최근에 고점이 거의 50% 가까이 상승을 했다가 조정을 받았어요. 그래서 전략을 20% 혹은 50% 이상에서 매도를 하자 그렇게 전략을 말씀드렸는데 오늘 20%까지 하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 정리를 했고요. 개별주기 때문에 또 언제든지 상승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조정을 받았을 때는 다시 한번 접근에 대한 고민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을 역시 말씀드리는 건 최대한 저점 매수에 주력을 하자는 거죠. 뭐 바이오나 최근에 잘 가는 뭐 게임주라든지 여러 가지 그런 좋은 업종들이나 종목들이 있는데 저점에서 매수를 하면 편안합니다. 그런데 고점에서 따라잡았을 때는 굉장히 불안하다는 거죠. 그래서 항상 저점 매수에 주력하자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어제장에 이어서 오늘도 포트에 담겨있는 세 가지 종목 다시 한번 확인하시죠. 원품물산 같은 경우에는요. 일단 본전 오면 정리를 고민하거나 수익 목표를 상향할 것으로 고민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좀 추가적으로 해드렸고요. 이글루 시큐리티 같은 경우는 하락 시 4,600원의 추가 예정이라는 말씀 다시 한번 강조해드리고 있습니다. 테마주답게 최근에 소폭의 조정을 받고는 있지만 이 블록체인에 관한 부분은 좀 부정적이지 않기 때문에 그 부분 계속해서 끌고 가보시길 바라겠고요. 코리아 FT 같은 경우는 하락 시 3,400원의 추가 예정이라는 점 그 부분도 다시 한번 참고를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플러스 이제 실전 추천 사례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에이프로젠 HNG였습니다. 자,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앞에서 강조를 해주셨던 저점 매수의 가장 좋은 사례가 아닐까 싶습니다. 뭐 앞서서 저희가 상담을 해드렸던 게임주에 관해서도 저점 매수만이 또 이 가격대에 대해서 수익을 좀 잘 관리할 수 있고 앞으로의 그런 현명한 대응이 가능하기 때문에 저점 매수에 대한 부분 다시 한번 강조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저희 포트폴리오도 다시 한번 훑어드렸고요. 이어서 코인에 관한 모든 것을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코인 돋보기 시간으로 이어갈게요. 네, 이번 시간 코인 돋보기 시간입니다. 코인 관련된 이슈와 그리고 시세 그리고 투자 내용까지도 함께 전달을 해드리는 시간입니다. 오늘도 어윤학 연구원님과 함께 좀 짚어볼 텐데요. 자, 먼저 오늘은 코인 관련 이슈들 어떤 이슈들이 떴을까요? 화면 통해서 먼저 만나보시죠. 자, 코인 돋보기 오늘의 이슈입니다. 첫 번째 이슈는요. 경찰이 계정 해킹 관련된 비거래소를 압수수색했다는 소식입니다. 자, 그리고 다음 이슈는요. 암호화폐 퀀텀의 재단이 인공위성 발사 카운트다운을 시작했다는 이슈네요. 네, 저희가 매일같이 이슈를 좀 점검을 해드리고 있는데 갈수록 뭔가 이슈가 세분화되는 느낌이 들고 있습니다. 그만큼 코인 시장이 우리 생활 그리고 우리 내에 좀 빠르게 좀 적용이 됐다라는 생각인 것 같은데요. 어떻게 보시나요? 네. 네, 일단 첫 번째 이슈 같은 경우는 작년에 있었던 해킹 사건에 대한 그런 추가 조사 차원입니다. 하지만 일단은 이제 국내 1, 2위권 이제 업체라는 점 그리고 거래소의 어떤 보안 상태를 정부에서 계속 강조했다라는 점이 있기 때문에 이 수사 결과에 따라서 좀 파급 효과가 좀 있을 것 같아서 네. 일단 이슈로 선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슈는 우리나라 시간으로 내일 저녁 7시에 그 퀀텀 코인을
이제 주로 하는 이제 퀀텀 재단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인공위성을 발사를 해서 인공위성끼리 이제 연결을 해서 블록체인을 인터넷 없이 연결하는 그런 프로젝트를 이제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리플하고 마찬가지로 좀 실생활에 직접 쓰이는 그런 사례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이슈로 점검을 해드렸고, 그래서 제가 다음 주 화요일에는 이 퀀텀 코인에 대해서 조금 더 상세하게 코인 돋보기 시간에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최근에 알트코인 중에서 이 리플과 퀀텀이 가장 뜨거운 관심을 받았는데 이런 관련된 이슈들 다음 주 화요일장 이어서 함께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슈 점검해봤고요. 이어서 오늘의 시세도 확인해보도록 하죠. 어제 $10,000가 좀 깨지던데 어떠나요, 지금? 예, 지금 해외 시세 같은 경우는 지금 $9,000 선이 지금 위태위태합니다. 네, 그래서 어제 이제 지금 제가 보여드리는 게 이게 15분 봉인데 어제 점검할 당시에 1,100만 원 선이었습니다. 그런데 현재 지금 저점 지금 1,000만 원대까지 지금 내려왔고 네. 지금 해외 시세도 지금 보면 이게 지금 네, 다시 한번 그냥 국내 시세만 좀 점검을 하겠습니다. 네, 네. 해외 같은 경우도 지금 9,400 그리고 9,300 이 정도로 지금 굉장히 지금 급격히 하락을 하고 있고, 그래서 어제와 마찬가지로 지금은 단기 대응 위주로 하시고 또 주식 격언 중에 떨어지는 칼날을 잡지 말자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거를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추가적으로 코멘트해 주시는 부분에 있어서 좀 힌트를 많이 얻어가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단기 대응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강조를 해주셨고 떨어지는 칼날 잡지 마시라라는 말씀 다시 한번 강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의 시세도 알아봤고요. 어제장의 코인 돋보기 시간에 살짝 또 오늘장의 그 예고를 해 주셨잖아요. 오늘 좀 같이 배워볼까요? 네. 어찌 보면은 지금 이 비트코인이 하락하고 있는 가장 큰 배경이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바로 이제 테더라는 것입니다. 일단 이 테더는 홍콩의 그 테더 홀딩스라고 하는 단체가 운영하는 암호화폐를 거래하는 어떤 또 하나의 코인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화폐 같은 건데 1테더는 1달러의 가치를 갖고 있다라고 지금 이제 통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테더 회사가 은행과 제휴를 맺어서 본인들이 예를 들어서 테더를 1,000만 개를 발행을 하면 1,000만 개에 해당하는 그 달러를 예치를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약간 이제 좀 이슈가 되는 게 이제 이게 진짜로 이제 현금을 갖고 있는가 하는 점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원화를 입금을 해가지고 거기서 암호화폐를 구매를 하는데, 해외 같은 경우는 일부 거래소를 제외하면은 이 테더를 사서 테더로 다시 비트코인이나 뭐 이더리움 등을 구매하는 그렇게 거래가 되고 있고, 대표적으로 뭐 비트파이넥스, 폴로닉스, 뭐 크라켄, 뭐 비트렉스, 힛빗 등에서 이 테더를 이용해서 이제 암호화폐를 구매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 테더사가 지금 외부 감사회사, 그러니까 실제로 이 암호화폐, 이 테더만큼의 현금을 보유하고 있는지 그거를 이제 감사를 받았는데 그 회사와 계약이 종료가 됐습니다. 그러면서 당신들이 진짜 이 발행한 만큼 현금을 갖고 있는가라고 이제 사람들이 의심을 하는데, 이거에 대해서 지금 해명을 지금 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급기야 작년 12월 6일에 미국 상품선물거래위원회에서는 이 테더 발행사를 소환을 했습니다. 그리고 블룸버그에서 이제 어제 이제 한 달 전 이 소식을 어제 뉴스로 내보내면서 비트코인이 좀 크게 요동을 쳤고 현재까지도 이게 좀 영향을 끼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 페이지 같은 경우는 지금 시장에서 이제 얘기가 되고 있는 어찌 보면 좀 이슈나 루머랑 좀 같은 건데, 이 테더가 발행이 늘면서 비트코인이 같이 늘었고, 테더의 발행이 조금 중단될 때 또 비트코인이 내려오고, 이런 게 좀 움직임이 같았습니다. 그리고 올해 1월 달에 이 테더사가 갑자기 이 테더 발행이 막 증가가 됐고, 또 비트파이넥스사의 어떤 마진 거래, 선물 거래 같은 건데 이거와 테더 발행량도 좀 상관관계가 있지 않냐라는 의심이 좀 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테더사의 해명에 따라서 이 암호화폐 시장이 충격이 좀 크게 올 수도 있고, 아니면은 오히려 불안감이 해소되면서 좀 극복을 할 수도 있는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테더를 좀 알아봤고, 다음 시간에는 방금 말씀드렸던 이 퀀텀에 대해서 다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최근에 테더 이런 관련된 이슈가 있는 만큼 좀 관심을 받고 있는 상황인데요. 앞서서 코인과 좀 다른 점이 있다면 정말 뭐 소위 도토리나 이런 캐시백 같은 개념으로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도 코인 돋보기 시간까지
가지 다양한 정보를 말씀을 주셨습니다. 저희가 말씀드린 내용은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해당 상품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오늘도 유의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목요일 저녁까지 두 분과 함께 했는데요. 두 분 너무 수고 많으셨고요. 함께해 주신 두 분과 여기서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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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감사합니다. 자, 오늘도 종목 클린 시간으로 탄탄한 내용 전달 도와드렸습니다. 많은 도움이 되셨길 바라겠고요. 저희는 내일 일장이죠. 정우영 대표님과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한 시간 동안 함께해 주신 여러분, 오늘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